저는 삼평중학교 음악교사 강민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양한 블렌디드 상황에서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자, 그러면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는 2020년 경기도 온라인 학습 교사 지원단 교사원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생님들과 블렌디드 러닝 상황에서 어떻게 수업을 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강의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2021년, 2022년 경기도 교육청 중등 복직 예정자 연수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기가 보급된대요. 그러면 이 스마트 기기 어떻게 활용할까요? 정말 우리 정보부장님들 벌써 밀려드는 슬픔. 이 김범수의 표정 한번 보세요. 너무 이렇게 공감되시지 않으시나요?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기기 이거 들어온다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관리는 할 수 있을까? 이런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 이제 스마트 온라인 콘텐츠 선도학교나 주변의 학교에서 기기를 이제 구입하셔가지고 활용하시는 학교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제 옆에 이제 활동적으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 학교에 한두 서너 분은 꼭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 선생님들께서 이걸로 우리 같이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주변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런 표정을 지으십니다. 나한테 왜 그래요? 아니면 너나 잘하세요. 네. 정말 선생님은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기기 활용 같은 거 많이 해보지도 않았고 하기 좀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마음은 알겠지만 같이 함께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도 저도 제법 많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선생님들은 다소 이렇게 접근하는 것에 있어서 불안함과 두려움이 조금은 있으신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학생들은 어떨까요? 네, 저희 이제 이 잠깐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요. 학부모 세대는 이제 제너레이션 이렇게 40대, 50대 X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디지털 이주민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대에서 40대 초반 정도까지의 선생님들을 이제 Y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지털 유목민 세대죠. 그래서 기기에 대해서 완전 아주 못하시지도 않고 적절히 어느 정도는 옆에 선생님 하시는 것만큼은 쫓아가실 수 있으신 선생님들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어떨까요? 네,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린답니다. 네, 완전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노트북이나 그냥 노트북 아니어도요. 어머니들 밥 먹으실 때 애기 한 2살, 3살 밥 먹을 때 뽀로로 스마트폰 다 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애기들이 너무 신기한 게요. 스마트폰의 사용법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다음으로 그냥 꾹꾹 터치를 눌러가지고요. 알아서 다음으로 막 넘기고 다음 장면을 보고 볼륨을 높이고 이제 고작 2살, 3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디지털 기기 자체에 디바이스 자체에 굉장히 친숙하고 완전히 몸에 배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네이티브 세대라고까지 불릴 수 있고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지금 청소년 아이들은요. AI, AR, VR, 메타버스 요즘 굉장히 화두죠. 메타버스 이런 세계, 가상의 공간 세계 등에서 급변하는 상황을 모두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과 저희가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간단한 사용법만 알려주면 그 활용을 아주 더 잘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조금 아이들 저도 그래요. 가끔 하다가 저도 실수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선생님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얘기해서 그래? 선생님도 몰랐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수를 두려워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들은 선생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이런 것도 적응해 주시려고 해주시는구나 하고 다 이해하고 함께 더 좋아하더라고요. 선생님들 다음 중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네. 1번 숙제를 하기는 했는데 집에 두고 왔어요. 네. 2번 집에 한글, 워드, PPT, 엑셀이 없어요. 3번 집에 선생님 컴퓨터가 없어요. 4번 선생님
저 시간이 없어서 숙제를 못했어요. 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어떤 말이실 것 같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1번, 네, 숙제를 하긴 했는데 집에 두고 왔어요. 이거 사실 저희가 확인할 방법은 없잖아요. 이 상황에서, 네, 자, 이제는 디바이스가 보급이 됐습니다. 이 아이들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집에 두고 왔어요. 네, 그래, 디바이스에서 문서 앱 실행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네, 선생님 집에 한글이 없어요. 그래, 디바이스로 메모 앱이나 이런 것들 실행하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세 번째, 선생님 집에 컴퓨터가 없어요. 응, 스마트폰, 디바이스, 학교 플랫폼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선생님,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에게는, 응, 이동 중에도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참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갈 수 있는 이제 핑계의 구멍이 없어져서 싫어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으신 마음이 더 크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디바이스가 보급되면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물리적 환경이 갖춰졌어요. 저희 학교에서 어떤 플랫폼을 쓰시든 플랫폼 하나는 모두 다 갖춰져 있으신 상황이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무선 인프라 보급 사업으로 인해서 각 교실에서 지금 와이파이가 실행이 많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디바이스를 구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선 인프라가 우선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플랫폼, 무선 인프라, 디바이스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갖춰진 외형적인 모양은 갖추게 되었고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과 또 수업을 뒤집으실 일만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앞서서도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영상을 아마 보여주셨을 것 같은데요. 미래 학교의 모습, 교실이 없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빠르면 뭐 10년, 15년 안에도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아주 비관적인 전망으로는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AI와 너무나 워낙 지금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검색만 하면 너무나 선생님보다 더 정확하고 더 다양하고 방대한 그런 자료들을 딱 보여주는 상황이 되는 건 거죠. 그러면 저희 이제 선생님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검색만 하면 선생님보다 정확하고 더 영어 시간에는 더 정확한 발음으로 AI가 발음을 해주고 더 정확하고 디테일한 사회 교과의 역사 이런 것들도 다 알려주고 이런 상황들이 오는데 그럼 교사는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어지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 고전적인 칠판에서 강의식 수업만 이제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이들에게 가이드를 해주는 정말 교력자로서의 지식을 재구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선생님들께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진짜는 해 가야 되는 시점이 정말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교실이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존 카우치의 이제 책이 있는데요. 한번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미래 학교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저희가 조금은 긴장을 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시사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제가 이제 온라인 수업을 많이 이제 하고 또 선생님들하고 강의를 하면서 에듀테크 콘텐츠를 이제 다양하게 좀 다뤄봤어요. 그런데 정말 이거 하나 어느 정도 딱 익힐만 하면 새로운 게 또 붐으로 확 일고 익힐만 하면 또 새로운 게 확 붐을 일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는 모르고 싶어, 그만 알고 싶어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저 또한 그런 경우가 제법 있었어요.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방대해서 나는 어떠한 기준으로 온라인 콘텐츠를 선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하는 기준은요. 일단 교사가 사용하기 쉬워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접근하기 쉬워야 해요. 제가 2020년 초반에 온라인 콘텐츠를 이제 1시간, 저는 이제 중학교인데 45분 수업을 하는데요. 이게 접속하고 애들 들어오고 막 기다리고 코드 주고 이러는데요. 25분을 날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작 해야 되는 수업을 15분도 겨우 했나? 막 이런 생각. 근데 수업 할만하니까 저기 딱 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접근성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아이들도 접속하기 너무 좋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즐겁게 소통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미만 추구하면 안 되겠죠. 학생들에게 교사의 수업 의도가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슬라이드에는 미처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선생님들께서 이런 온라인 블렌디드 러닝을 수업을 하실 때는 나의 수업 디자인이 아주 중요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차 시, 2차 시, 3차 시의 전체적인 대략적 흐름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강의식 수업을 하고 싶다. 두 번째는 토론 토의 수업을 하고 싶다. 세 번째는 정리하는 수업을 하고 싶다. 1차 시, 2차 시, 3차 시의 흐름을 가지셨다면 첫 번째에서는 선생님들께서 평소에 수업하시던 대로 강의식대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토의와 토론을 해야 할 때는요. 이제는 굉장히 다양하게 인터랙티브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에듀테크 온라인 콘텐츠가 너무나 많고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쌍방향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 콘텐츠들이 좋은 점은요. 바로 즉각적인 피드백이 된다는 것. 이런 즉각적 피드백과 아이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적용을 시키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온라인 수업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아이들의 5개념을 바로 잡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희 학교는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비밀 댓글로 아이들에게 5개념을 바로 잡았거든요. 댓글도 남겨주고 피드백도 다 해주고 다 그랬는데 등교했어요. 등교해서 아이들한테 자 이거는 이렇게 되지? 라고 했는데 완전 새로운 생뚱맞은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오프라인에서도 5개년 바로 잡는 것은 대답을 하지 않을 경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온라인은 정말 더 어렵구나. 그럼 이거 정말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건가? 정말 당황하고 곤욕스러웠었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찾고 발견했었던 그런 다양한 콘텐츠들은 좀 아이들이 즉각적으로 어떤 답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아예 미응답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체크가 되어지는 콘텐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콘텐츠들을 주로 활용을 해서 수업을 하다 보니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또 수업에서 약간 소외되던 아이들까지도 리포팅 기능이 남는 그런 콘텐츠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리포팅 기능에서 아이들에게 개별적으로 개별화되는 어떤 수업을 진행해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선생님들하고 또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콘텐츠는요. 네, 카훗과 띵커벨입니다. 그 중에서도 퀴즈 기능을 좀 이양을 하고 싶거든요. 먼저 카훗은요. 미국에서 만들어진 콘텐츠로요. 코로나19 이전부터 수업적 용도로 만들어진 미래교실에 어울리는 수업 콘텐츠입니다. 띵커벨은요. 국내에서 만들어진 콘텐츠로 영어 기반이 아닙니다. 그게 너무 이렇게 마음을 너무나 편안하게 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이따 잠시 보시겠지만 카훅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영어를 잘 못해서 이렇게 구글 번역기 기능을 늘 의지하거든요. 근데 이 구글 번역이 항상 예쁘게 정확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가끔 약간 번역상 오류가 막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띵커벨 같은 경우는 영어 기반이 아니라서 좀 좋은 것 같고요. 선생님들의 접근성이 좀 좋은 편이고요. 계속적인 요즘 최근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의 다양한 콘텐츠를 한글판으로 사실 한 곳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수업 콘텐츠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아이들의 내적 동기를 올려주는 것, 그것이 아닐까 싶어요. 수업은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내재적 동기를 자극시키기 위해서 수업을 마치 게임을 하듯이 상호 경쟁도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두 가지의 콘텐츠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수업을요,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고요. 재미만,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재미만 추구하면 안 되겠죠. 아이들에게는 재미가 가지만 또 기록적인 리포팅 기능이나 이런 것들로 아이들의 기록이 흔적이 남기 때문에 결과까지 선생님께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적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그런 콘텐츠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카웃하고 팅커벨로 진단평가하고 형성평가 만들기의 모습을 잠깐 보면요. 네, 두 가지가 anywhere, any place, 휴대폰, 태블릿, 노트북, PC 모두 가능하다는 점이 너무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제 디바이스가 보급되는 상황을 저는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태블릿이 이제 혹은 또 뭐 크롬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급이 되어졌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바로 실행하실 수 있는 두 가지 콘텐츠이고요. 네, 둘 다 비교적 사용하기 쉬운 사용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카오스는요, 영어로 좀 되어 있어서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지만, 사지선다형으로 직관적이고 좀 간단하다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굿도 종종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팅커벨은 이제 최근에 매우 빠른 추세로 다양한 콘텐츠를 모두 한 곳에 모아서 한글로 사용하기 편하도록 되어 있고요. 선국 선생님의 수업 사례가 라이브러리에 다 저장이 되어져 있거든요. 라이브러리에 학년, 초등 같은 경우는요. 학년하고 학기 그리고 단어, 과목하고 이제 다 설정을 하면 단원명까지 다 이렇게 다 나와져 있더라고요. 세부적으로 다 나와져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너무너무 활용하기 쉽게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카호스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슬라이드로 빠르빠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호스는요, 이제 교사 버전과 학생 버전의 주소가 다릅니다. 그래서 교사는 수업을 생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kahoot.com으로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학생은 선생님께서 이제 만드시고 난 후에 kahoot.it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선생님들께서 이제 kahoot.com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사 로그인 설정을 하기 전에 사인업 먼저 하시고요. 사인업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국내 기업들께서도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로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쉽게 회원 가입의 절차 없이 구글로 로그인 아니면 MS365로 로그인 이런 식으로 아주 간편한 절차로 로그인할 수 있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카오스의 또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인업을 바로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계정으로 로그인을 사인업을 하신 다음에 왼쪽에 교사를 선택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스쿨을 선택하시면 돼요. 두 번째, 나 고등학교여가지고 higher education 요거를 클릭하시면 안 돼요. 요거는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냥 스쿨로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로그인 화면 설정이 이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계정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양한 4가지의 계정이 나와져 있죠. 그래서 구글이랑 MS, 애플, 그 다음에 클레버,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계정 사이트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4가지로 이제 주로 로그인할 수 있고, 네, 저는 이제 학교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처음에 이제 무료 화면, 다양한 버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뒤에는 유료 버전인데요. 저는 처음에는 무료 버전으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하다가 많이 사용하게 되다 보니 조금 유료 버전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학교들에서 이제 예산들이 이제 있으신 경우에는 해외 결제 서비스를 또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니까요.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 절대 안 해주셨었는데 너무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나라 이름, 국가명, 학교명 이런 거 다 선택을 하시면요. 이제 카웃 메인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홈 화면이 있죠? 네, 홈 화면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이제 주로 여기 보이시는 크리에이트라는 모습을 이용을 해서 이제 만들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처음 들어가시면 Create Kahoot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Create Kahoot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네, 오른쪽에 이렇게 팝업 창이 이렇게 딱 뜨게 됩니다.
그래서 create a new Kahoot, 새로운 카호스로 이제 선생님께서 문제 만들기를 시작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 카호스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문제 만드는 창이 이렇게 딱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질문을 하시는 1번 부분은 질문을 하시고요. 이 두 번째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사진을 사진을 넣거나 동영상, 그다음에 GIF는 움직이는 짧은 짤들을 GIF 파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파일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가 바로 이렇게 링크 없이 바로 검색으로 들어가 줄 수 있다는 게 또 가장 큰 장점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아까 제가 카호스는 사지선다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띵커벨은 오지선다형이고요. 그래서 여기 네 가지에 아주 직관적으로 네 가지를 아이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보기 지문을 넣으실 수 있고요. 여기 퀴즈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타임도 이제 선생님들께서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에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문제를 하나 넣은 예시 자료예요. 잠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풀로 사진을 제가 이렇게 집어넣었고, 네, 근간악기, 목간악기, 현악기, 타악기 뭐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체크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선생님들께서 이제 문제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네, 더 추가하고 싶으시면 왼쪽에 add question을 넣어주시고요. 다 만드셨다. 그러면 여기 done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문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만든 문제를 아이들과 공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문제에 들어갈 링크를 줘야 되는데, 라이브러리에서 문제 만든 걸로 들어가시면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퀴즈 시작 버튼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제 모드가 나와요. 그래서 클래식 모드, 개인전 모드하고 팀전 모드로 나눠져 있는데, 주로 클래식 모드를 왼쪽에 있는 걸 사용하시면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핀 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카훗 이수로 들어가서 게임 핀 번호 568-245 이거를 클릭하라 그러면 아이들이 선생님 화면에 이렇게 3명의 학생이 떠 있는 게 보이고요. 학생 화면에서는 휴대폰이나 자신의 디바이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핀 번호를 여기 568 여기다가 넣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잠깐 카웃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팅커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팅커벨도 카웃과 조금 유사하게요. 교사는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tkbell.co.kr로 접속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은 수업 코드만 참여만 하면 되니까 tkbell.kr로 접속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가요, 선생님들께 간단하게 제가 만들었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아이들하고 수업을 제가 어떻게 했었던지 만들었었던 거 제가 옆에 지금 선생님들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번호로 TK, 혹시 이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도 들어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tkbell.kr로 들어오신 다음에요. 방번호가 242922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들어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실시간으로 또 이렇게, 안녕하세요, 선생님. 실시간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눈사람 선생님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얼른 지금 한번 스타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 화면과 그러니까 학생 화면, 지금 선생님들께서 접속하고 계시는 그 화면이 다르겠죠. 그래서 한번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실게요. 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냥 막 찍으셔도 돼요. 네, 문제 유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선생님들 화면에서는 자, 여기 보이시죠? 네, 지금 첫 번째 문제 2번 문제로 들어가져 있네요. 네, 판소리 5마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질문이 먼저 뜹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보기를 보시고 찍어주세요. 판소리 5마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빠르고 정확하게 해주시면 돼요. 카훗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 팅커벨이 이 퀴즈 기능 안에서요, 다양하게 이렇게
선다형 문제도 넣고 서술형 문제도 넣을 수 있고 단답형 문제도 넣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고 있고요. 결과가 네, 춘향가, 적벽가, 수군가. 네, 홍길동전은 오마당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여기 춘향가, 적벽가, 수군가, 심청가.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별주부. 네, 수군가가 빠져 있죠. 그래서 수군가가 네, 이제 5개의 마당에 들어갑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정답과 오답이 정확하게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두 분 홍길동전을 잘 맞춰주셨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옆에 왼쪽에 보면 순위도 나와가지고요. 판소리 추임새의 종류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네. 판소리, 추임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땡땡 이렇게 많이 하는데. 네, 정답은 네, 일단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좋다, 얼씨구, 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화자,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참여자 보기 이렇게 해서 보시면 누가 어떤 어허 떼끼놈 네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 네, 원격형으로 네, 한번 또 보여드릴 수 있는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원격형으로 네,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유형을 이제 이번에도 선다형 문제고요. 요거는 이제 질문이 좀 길었어요. 그래서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시간을 선생님들께서 설정하실 때 좀 길게 타이머를 좀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냥 종료할게요. 시간 관계상. 네, 이렇게 해서 네, 보시면 보수가 장단을 맞추며 소리꾼의 소리에 따라 중간중간 넣어주는 것이 추임새의 역할이죠. 그죠? 네, 그래서 순위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와우, 이진 선생님께서 지금 1등을 달리고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게 또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가요. 이렇게 영상이 문제 안에 들어갑니다. 이거 작년에 정말 한국관광공사에서 대박을 쳤었던 네, 그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디어를 이제 같이 보고 그 정답을 같이 이제 넣을 수 있는 이제 동영상도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네,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네, 범 내려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노래 기억나시죠? 그래서 수군가 중에서 범 내려온다 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결과를 이제 한번 보면 마지막 문장의 이제 결과 네, 같이 한번 보고요. 네, 역시나 이진 선생님께서 계속 1위를 달리고 계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저희가 아이스크림 인 팅커벨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이제 만드실 때는요. 이렇게 한번 잠깐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회원 가입으로 네. 팅커벨은 이제 교사 인증을 거쳐서 사용하는 운영 방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에 회원 가입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선생님으로 가입을 좀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화면에 나오는 절차에 따라서 본인 인증을 네, 거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로그인 버튼을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요. 계정을 로그인 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메인 화면이 나오죠. 그럼 메인 화면에서 만들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이렇게 팝업 창처럼 하나 또 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팅커벨에서는 크롬 브라우저가 가장 효율적으로 실행이 잘 되어지고 업그레이드가 잘 된다고 하니까 꼭 크롬에서 실행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만들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퀴즈 탭으로 5가지 종류의 방식으로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선택했던 것은 첫 번째 1번의 퀴즈 탭이에요. 여기 보시면 OX 퀴즈도 하실 수 있고요. 선택형, 단답형, 빈칸형, 서술형 이런 것들도 하실 수 있어요. 여기 두 번째는요. 토익 토론 기능입니다. 토익 기능 중에서 유명한 해외 콘텐츠 중에는 멘티미터가 있죠. 여기 워드 클라우드, 그 다음에 찬성 반대 이런
투표의 기능 이런 것들이 사실 멘티미터에 있는 기능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다소 어려워하시고 사용법에서 불편함을 느끼신 선생님들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다 토익토론 팅커벨에서 가능하시고요. 세 번째 보드 하면 가장 유명한 패들렛이 있죠. 이 패들렛 기능 역시 여기 팅커벨에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타일형으로도 제시할 수도 있고 그룹형으로도 제시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워크시트입니다. 라이브 워크시트나 티처메이드의 한글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PDF나 사진 파일 등의 어떤 수업 자료들을 온라인상에서 평가 문제, 정말 시험 보는 시험지의 형식으로 레이아웃이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항지를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거 한번 꼭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라이브 워크시트는 명령어를 입력을 다 해야 돼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 사이트 중에서는 티처메이드를 조금 더 많이 자주 사용했었던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글로 워크시트 만들어져 있는 팅커벨이 있으시니까 팅커벨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팅커벨로 아까 만들기 버튼 들어가셨죠? 그러면 네 가지의 이렇게 모드가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 제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래서 대표 이미지도 하나 선택을 해주시고 학교급도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교과군을 선택하세요를 꼭 클릭해 주셔야 돼요. 요거 안 하면 다음으로 안 넘어가지거든요. 그래서 교과군을 선택해서 넘어가 주시고요. 꼭 선택을 하시면 이제 뭐 초등부터 이제 중등의 과목별로 쭈르륵 나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주시고 근데 가장 밑에 있는 문제 유형을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공개 범위는 전체 공개, 교사 공개, 비공개 나만 우리 아이들하고 나하고만 수업을 하고 싶어 이러시면 비공개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의 문제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이 드시는 선생님께서는 전체 공유를 해주시면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또 다른 선생님의 문제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적용을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질문을 이제 문제로 들어가면 이렇게 질문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서술형이냐, OX 할 거냐, 선택형 할 거냐, 단답형 뭐 이렇게 다 선택하실 수 있고요. 아까 서술형으로 했을 때 뭐 이렇게 뭐 답을 밑에다가 설명을 이제 넣어주시면 서술형 같은 경우는 시간을 조금 길게만 좀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형일 때는 카호스는 사지선당이었지만 팅커벨은 오지선당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문제가 길고 어려울 경우에는 시간을 길게 주시고요. 문제가 짧을 경우는 쉬울 경우에는 30초 정도로 해서 선생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문제를 쓰신 다음에 보기 지문을 넣으신 다음에 반드시 끝에 정답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학교 교실 상황에서 디바이스로 수업을 할 때는요. 네, 와이파이 온 모드로 선생님께서 수업을 해주시면 원격 교실 수업 때 실시간으로 아이들과 그러니까 선생님의 노트북은 TV와 HDMI 선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들은 아이들은 그것만 주면 아이들이 바로 접속하는 화면이 보여지니까요.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아까 선생님들께서 잠깐 참여해 주셨던 모습이 나타나고요. 학생의 화면에서는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2022학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원격과 계속 조금은 지속되는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은 좀 드는데요.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조금만 더 고생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함께 상호작용하는 그런 수업을 함께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